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8.2%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 격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174만 8천 원에 달합니다. 1997년 IMF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중 삼중 구조의 노동 착취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먼저 중간 착취 방지법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9조를 통해 중간 착취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견, 도급 구조로 인해 노동의 대가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간 착취를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중간 착취 방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 대해 사업비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임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비용에 대한 제3자 예치 가능 조항과 도급인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의무 조항 등을 마련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혹은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책정된 과도한 중간 착취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근로보호법 개정을 통해 파견 사업주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제한하고 근로자 파견 계약 시 임금액과 산정 기준, 파견 수수료 등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여 파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중간 착취 방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고용 형태로 인해 차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판례에서도 이를 차별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며 이미 오래전 개선되었어야 하는 제도들입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비정규직 규모는 845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역시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리고 이제 아예 분절 상태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 가운데 그 어떠한 비정규직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일합니다. 노동약자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고착화를 기도하고 이를 핑계로 노동약자 예산을 삭감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칼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막막한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깊어지는 한숨과 시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업의 입장만을 편들면서 파견업종과 기간 확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중간착취 방지법,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법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입법안입니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보상을 차별하는 전근대적 노동관행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시행령 개혁을 통해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반노동 정부에 맞서 더 이상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우리 사회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대우조선에서 20년간 용접을 했던 용접공의 월급이 250여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2년 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알게 된 국민들은 이게 사실이냐,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며 공분했었습니다. 그마저도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금을 가지고 날라버리면 빚을 내서 한 달 생계를 꾸려야 하는 비참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은 원청과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이라는 왜곡된 고용 구조를 통해서 중대재해의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중간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원청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거대한 재벌들은 한 해 수십조씩의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중간 착취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정착되었더라면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대책 없는 불평등 사회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공동체 사회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중간 착취를 할 수 없게 잘못된 고용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럽고 힘든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한국 사회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이 늦었고 부족하지만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박홍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중간착취 방지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법안입니다.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위해 박홍배 의원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합의 일단 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2022년도 안전기준 이행 실적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 228개에서 용역업체가 101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직영이 186개, 그 다음에 대형업체가 832개입니다. 이래서 81%, 작업자 현황은 약 한 38,166명입니다. 중간착취 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입해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중간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중간착취 간접고용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역업체는 인건비 가로채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사회적으로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노동 강도 또한 매우 강하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급여 관련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하지만 동일임금 적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별받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급여를 줘야 하고 같은 노동 조건의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임금 산출 내역서를 보시면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분류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임금은 정해져 있으나 같은 지자체 소속 근무를 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용역업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계획에 인건비가 얼마나 적혀 있는지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원청과 원하청 간의 도급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얼마든 임금, 복리, 후생 등 계약상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중간 착취를 아무런 제재 없이 관행처럼 중간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맺은 도급계약과 노동자와 맺은 근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서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하청업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정작 지급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각종 면목으로 노동자의 중간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령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이중 구조로 급여 명세표, 임금 계좌를 허위로 작성해 중간 착취를 얼마든지 떼어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민가위탁의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계약서 일반 관리비를 제로로 하다 보니 수수료와 관리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간 착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가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중간 착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하는 원하청의 불법행위, 용역업체에 방관하는 표백되고 있는 간편한 책임 전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용역업체 원청에서 도급계약서로 업무를 잘 수행하면 된다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사망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사업주의 사고방식을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도 법과 원칙을 어기며 관행처럼 만들어져 있는 중간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중간 착취 문제를 막으려면 첫 번째로 원청하고 계약된 노무비를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에 원청과 정한 직접 노무비 금액 명시와 지급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청이 직접 고용을 전환하는 것이 중간 착취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280여 개 전철역의 절반 정도인 140개 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자 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당무역장이기도 합니다. 코레일은 당무역장의 위탁비로 기본급 345만 6,611원을 지급하지만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제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191만 9,740원입니다. 매월 기본급에서만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중간 착취해 갑니다. 역무원, 역장도 기본급에서만 40만 원에서 155만 원을 중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착취한 임금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본사 직원들을 배불리는 데 쓰이고 남으면 다시 코레일이 배당금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처벌받기는커녕 더 긴 시간 일하도록 쥐어짜고 차별합니다. 중간 착취의 지옥입니다. 저는 도봉역에서 당무역장으로 일합니다. 도봉역은 저와 같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역무원, 역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 방학역은 코레일 역무원, 역장들이 운영을 합니다. 도봉역과 방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철 요금은 똑같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역을 운영하는 업무도 똑같지만 용역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도봉역 역무원은 방학역 역무원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더 장시간 일하지만 임금도 복지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에서 승차권을 발매하는 역무원은 코레일 네트워크스 소속인데 역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코레일 소속 역무원들의 절반의 임금과 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차벌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반드시 원화천간 체결된 노무비 이상을 각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더 이상 같은 노동을 해도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 11월 20일 중간착취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1월 29일 중간착취 금지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